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뻔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종목들은 설명 안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경쟁사? 규제? 아니에요. 바로 블랙아웃, 정전 사태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단 30분 전기가 끊겼는데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백억이 날아갔어요. 30분 만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 메타,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LG, SK까지 전 세계 돈 많은 기업들이 전부 한 가지 문제로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26년에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최근에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주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다가 취소당한 거 아세요? 이유가 뭐였냐? 주정부가 전력 공급을 못 해준대요. 돈은 넘쳐나는데 전기를 못 구해서 공장을 못 짓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SMR이라는 단어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작은 원전 아닌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누가 돈을 벌 건지, 지금 왜 투자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 오픈 AI 샘 올트머니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챗GPT 버전 5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전력 소비가 100배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AI 개발의 최대 병목이 기술이 아니라 전기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기가팩토리 증설하려다가 전력 부족으로 일정이 2년이나 밀렸어요. 로봇 만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전기를 못 끌어와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SMR 없이는 AI 시대가 안 온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자율주행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왜 필수인지부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 수혜주 5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재생에너지로는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2025년 초에 메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량이 작년 대비 60% 증가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올해 2026년엔 이게 2배로 뛸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기 수요가 공급 속도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전력망 운영사들이 비상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어요. 전력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2025년 여름에 텍사스에서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들한테 전기 사용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끊기고 클라우드가 다운되고 그럼 기업들 업무가 전부 스톱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 재생에너지로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구글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글이 몇 년 전부터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근데 2025년 초에 조용히 발표한 게 있어요. AI 서비스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정적인 기저전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백기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안 되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출 수 없어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측 불가능이에요. 해가 쨍쨍하면 태양광이 넘쳐나는데 비 오면 뚝 떨어져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날씨 봐가면서 돌릴 수 없잖아요.
오늘 흐리니까 챗GPT 서비스 중단합니다. 이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원자력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빅테크들이 이미 SMR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발표한 거 보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오래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을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전부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더 적극적이에요. 엑스에너지라는 SMR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죠.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랑 전력 구매 계약 맺었고요. 빅테크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SMR로요. 왜냐?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LG, SK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전부 전기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원전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전력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SMR이 왜 유일한 답인지, 기존 에너지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기서 돈 벌 기업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SMR이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위치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기존 대형 원전은 뭐가 필요했죠? 바닷물이요. 냉각수로 써야 하니까 무조건 해안계 지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까지 끌고 오려면 송전탑을 수백 개 세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기 손실도 엄청나고요. 근데 SMR은 완전히 달라요.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서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전기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붙어 있으니 송전 손실이 거의 제로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죠? 둘째, 날씨 걱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에 바람이 안 불었대요.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이랑 영국이 난리가 났죠. 전기료가 폭등했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측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SMR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년 내내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대요. 안정성이 핵심인 거죠. 셋째, 속도가 빨라요. 기존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15년이에요. 계획 세우고,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시험 가동하고, 세월 다 가요. 근데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1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SMR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공장에서 모듈을 전부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돼요. 공장 제작 방식이에요. 건설 기간이 3년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모듈을 하나 더 가져다 붙이면 돼요. 레고처럼요. 확장성까지 갖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왜 진작 안 만들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경제성 문제였어요. 초기 모델들은 발전 단가가 비쌌어요. 대형 원전보다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 기업들이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하면서 주저했던 거예요. 둘째, 규제 문제였어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근데 SMR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검증 자료가 부족하니 인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있어요. 첫째, 양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표준 설계를 확정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미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기로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원자력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했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이 기조는 안 바뀔 거예요. 왜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력이 필수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차기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MR이 왜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SMR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이게 키워드예요. SMR은 지금이 황금 타이밍이에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이 시작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선언했어요. 2028년까지 SMR로 전력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 3곳 가동한다. 아마존도 발표했죠. 엑스에너지랑 계약 맺고 SMR 개발한다. 실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때 사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회사들 아직 적자예요.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실제로 만들어요? 한국이 만들어요. 원자로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 1위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뉴스케일 파워랑 엑스에너지 둘 다 파트너 맺었어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 이 공식은 반도체랑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주잖아요. SMR도 똑같이 돌아가요. 자, 이제부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 진짜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물론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제 원전 납품 경험이 있는 SMR 시대에 확실한 수혜를 받을 기업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종목들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에요. 진짜 기술력 있고 진짜 매출 나올 회사들이에요. 첫 번째 종목, 서정이전입니다. 이 회사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예요. 서정이전이 뭐 하는 회사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배전반이랑 MCC 만드는 회사예요. 배전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각 설비로 안전하게 분배하는 장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은 1초도 멈출 수 없잖아요. 배전반이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들어가는 배전반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이 있어야 돼요. 서정이전은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국내 원전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검증된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냐? 2023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매출이 27%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에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SMR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SMR 100개 짓는다. 전부 배전반 필요해요. 한국에서 SMR 10개 짓는다. 전부 배전반 필요하고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인증받은 회사가 만들죠. 서정이전이 그 회사예요. 지금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낮지만 SMR 수주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확 뛸 수 있어요.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숨은 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에너토크입니다. 이 회사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에너토크가 뭐 하는 회사냐? 밸브 자동 개폐 장치,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액추에이터가 뭔데? 이러실 텐데요. 원전에는 물, 증기, 가스가 흐르는 배관이 엄청 많아요.
이 배관마다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예요. 왜 중요하냐? 원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고방사선 구역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밸브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에너토크는 1987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거의 40년 된 회사죠. 이 회사가 뭐 했냐면 예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원전,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에 전부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에너토크가 공급하는 제품은 국가 기반 산업이 주 수요처예요. 무슨 뜻이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전은 경기 침체 때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SMR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SMR도 결국 원자로예요. 밸브 필요하고 액추에이터 필요해요. 대형 원전보다 SMR이 더 많이 지어질 거라고 했죠. 그럼 밸브도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토크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SMR 본격화되면 이 회사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한신기계입니다. 이 회사는 SMR 테마 나올 때 한 번 올랐다가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한신기계가 뭐 하는 회사냐? 공기 압축기,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만드는 회사예요. 컴프레셔가 왜 원전이랑 관련이 있어? 이러실 텐데요. 원전에는 계층용 공기, 제어용 공기가 필수예요. 각종 밸브를 작동시키고 센서를 구동시키는데 압축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한신기계는 국내 주요 원전에 컴프레셔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한신기계는 1969년 창업한 회사예요. 거의 60년 된 회사죠. 국내 공기압축기 산업의 선도 기업이에요. 피스톤 타입, 스크류 타입, 전 기종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고요. 1985년에는 오일리스 에어 컴프레서를 최초로 개발했어요. 기술력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왜 주가가 많이 빠졌냐? SMR 테마 나올 때 급등했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조정받은 거예요. 지금은 조정받아서 주가가 낮지만 SMR 수주 본격화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급등 후 조정받은 구간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종목, S&T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S&T 에너지가 뭐 하는 회사냐?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열교환기가 뭐냐? 원전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식히고 열을 회수하는 장치예요. 원전의 냉각 시스템 핵심 부품이에요. S&T 에너지는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플랜트, 가스 플랜트 등의 열교환기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 증기 복수기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이게 전부 원전에 필요한 설비들이에요. 특히 SMR은 패시브 안전 시스템을 써요. 전기 없이 자연 대류랑 중력만으로 열을 제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열교환 효율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S&T 에너지의 기술이 딱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52주 범위가 11,950원에서 56,600원이에요. 현재 약 4만원대 중반이에요. 중간권이죠. 고점 대비 한참 내려와 있는 거예요. SMR 본격화되면 열교환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 있고 실적 있고 주가는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동방성입니다. 이 회사는 앞의 회사랑은 좀 달라요. 동방성이는 전기 개장 토목 종합 건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원전 짓는 회사예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해요. 근데 왜 SMR이랑 관련이 있냐? 동방성이가 최근에 SMR 사업에 투자하기로 발표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방성이는 플랜트 전기공사 경험이 풍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SMR은 결국 발전소예요. 누가 전기공사해요? 경험 있는 건설사가 하죠. 동방성이가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전기공사는 난이도가 높고 투입 인력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냐? 2023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동방성이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경험이 있고 SMR 시장 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지금은 실적 부진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SMR 수주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종목 다시 짚어드릴게요. 서정이전, 배전반, MCC 제조,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 보유,
저평가 기업. 에너토크. 밸브 액추에이터 제조. 국산화 성공. 안정적인 수요. 한신기계. 공기압축기 제조. 원전 납품 실적. 조정 후 재진입 기회 있음. S&T 에너지. 열교황이 제조. 냉각 시스템 핵심. 주가 중간권. 동방성이. 전기공사 전문. SMR 시장 진입 발표. 최대 잠재력 보유. 이 5개 종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실제 원전 관련 납품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종목들이에요. 또한 SMR 본격화되면 직접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돼요. 배전반, 밸브, 콤프레셔, 열교황이, 전기공사 전부 SMR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 첫째, 분산 투자하세요. 이 5개 종목 중에 하나만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개로 나눠서 투자하세요. 둘째,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전부 사지 마시고 3번에서 5번 나눠서 사세요.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게 안전해요. 셋째,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SMR 상용화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예요. 1, 2개월 보고 팔 종목이 아니에요. 최소 1, 2년 이상 보고 투자하세요. 넷째, 손절 라인 설정하세요. 중소형주는 급등락이 심해요. 감당이 될 정도로 본인만의 손절 라인 정해놓고 지키세요. 다섯째, 테마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SMR 관련 뉴스 나오면 하루에 10%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급등하면 조정 와요. 급등 때 쫓아 사지 마시고 조정 올 때 사세요. 마지막 6째, 대장주 움직임 참고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DLNC 같은 대장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도 따라 움직여요. 대장주 흐름 보면서 매매 타이밍 잡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들은 SMR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왜냐?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가 SMR 설계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만들죠. 근데 원자로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배전반 필요하고, 밸브 필요하고, 콤프레셔 필요하고, 열교황이 필요하고, 전기공사 해야 되고, 원전 생태계 전체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단순히 1년, 2년 가는 테마주가 아니라 10년, 20년 가는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이에요. 자, 지금까지 긴 얘기했는데 핵심만 딱 3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첫째, SMR은 AI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SMR 없으면 AI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반도체 만들어도, 아무리 똑똑한 로봇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빅테크들이 왜 수조 원씩 쏟아붓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둘째,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설계 확정하고 인허가 받고 파트너 찾고 있는 시기죠. 근데 올해부터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사 시작하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했죠.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전장이에요.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셋째, 대장주만 보지 말고 중소형 수혜주를 주목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DLNC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부터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수혜주가 더 큰 수익률을 낼 거예요. 서정이전, 에너토크, 한신기계, S&T 에너지, 동방성이. 이 5개 종목 꼭 기억하세요. 미국 SMR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들 매출도 같이 커져봐요. 낙수 효과가 확실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SMR 시장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가트너와 아마존, 메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SMR이 필요한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더 넓혀서 SMR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SMR이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할지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샘 올트먼 아시죠? 오픈 AI 만든 그 사람. 최근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강력한 AI를 만들려면 돈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그래서 샘 올트먼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원전 회사에 투자했어요. 헬리온이라는 핵융합 에너지 회사한테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AI 천재가 왜 갑자기 발전소에 투자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대요.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테슬라 공장 돌리고 스페이스X 로켓 쏘고 X서버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냐고 말이죠. 앞으로 전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아예 10년 전부터 테라파워라는 원전 회사 만들어서 직접 원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와이오밍주에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다 전기 얘기를 할까요? 여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보면요. AI 학습시키는 데 쓰는 전력이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이랑 맞먹는답니다. 한 회사가 한 도시만큼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 미국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부족 경보가 울렸어요. 20년 동안 평평하게 유지되던 전력 수요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거 보면요. 2030년까지 미국에만 데이터 센터가 400개 이상 더 지어진대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구하냐고요? 지금 미국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찾은 답이 뭐냐? 태양광? 아니에요. 밤엔 안 되잖아요. 풍력? 아니에요. 바람 안 불면 멈추잖아요. 답은 원자력이에요. 그것도 자기네 공장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작은 원전.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SMR 짓는데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원전 회사, 한국 기업이랑 손잡았어요. 구글이 계약한 원전 회사, 한국 기업이 부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건 못해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기술은 있는데 미국이 손 안 잡아요. 결국 남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SMR이 정확히 뭔지, 왜 빅테크들이 미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을 건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내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원전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날린 걸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우리말로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그냥 원전을 작게 만든 것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어땠어요?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메인프레임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그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SMR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원전이 메인프레임이라면 SMR은 스마트폰이에요. 작지만 강력하고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볼까요? 첫 번째, 짓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기존 원전은 어떻게 짓냐면요. 현장에서 땅 파고 콘크리트 붓고 배관 연결하고 이렇게 10년 넘게 작업해요. 근데 SMR은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가요.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SMR도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현장 가서는 그냥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3에서 4년이면 완성돼요.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새로 출시하잖아요. AI 기술도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바뀌는데 전기 확보하는데 10년씩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 제약이 없어요. 기존 원전은 무조건 바다 옆이어야 했어요. 냉각수로 바닷물 써야 하니까요. 근데 SMR은 공냉식이나 특수 냉각자에 써서 내륙 어디든 지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전기 쓰는 곳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 옆에 SMR 갖다 놓는 거예요. 전선 딱 연결하면 끝이에요. 송전 손실 없어요. 송전탑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안정성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쓰나미 오고 냉각 시스템 고장나고 대형 사고 났잖아요. SMR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요. 자동으로 반응이 멈춰요. 사람 손 안 대도 돼요. 마치 자동차 에어백처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여러 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승인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왜 SMR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제가 파악해 드릴게요. 아마존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작년에 엑스에너지라는 회사한테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냥 투자만 한 게 아니에요.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전력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5기가와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서울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이랑 비슷해요.
아마존 하나가 서울시만큼 전기 쓴다는 얘기예요. 구글은 어떻게 해요?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회사랑 계약했어요. 2030년부터 전기 공급받기로 했고요. 구글 CEO 선다 피차이가 직접 이렇게 말했대요.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기 확보가 필수다. 검색 엔진 회사 사장이 전기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3마일 원전 아세요? 1979년에 사고 나서 문 닫았던 원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다시 켠대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원전을 돈 주고 재가동하는 겁니다. 왜요? 전기가 그만큼 급하니까요. 빌 게이츠는 진짜 장기전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테라파워라는 회사 만들어서 직접 원전 개발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은퇴하고 뭐 했어요? 재단 만들어서 자선사업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원전 회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영국 방문했을 때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미국이랑 영국이 SMR 개발에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양국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확 줄여주기로 했대요. 원래 원전 승인 받으려면 3, 4년은 걸려요. 이걸 2년 안에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AI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풀어주고 보조금 주고 빨리 지으라고 등 떠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맷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MR이 뭔지,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은 어디 있냐? 놀랍게도 한국이 핵심 파트너예요. 블룸버그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원전 르네상스가 오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다. 왜 그럴까요? 원전 기술 보유국이 몇 개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정도. 근데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지난 30년간 원전 안 지어서 기술자들이 다 은퇴했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은요? 기술은 있는데 미국이랑 유럽이 손 안 잡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 산업이 사실상 멈췄어요. 프랑스는 자기 나라 것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플라망빌 원전 봐요. 예산이 3배 넘게 들고 공기 지연이 최소 12년 이상 지속됐어요.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UAE 바라카 원전 기억하세요? 한국 컨소시엄이 지었잖아요. 예산 안에서 공기 지키고 완벽하게 완공했어요. 중동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 기술 대단하다 이러면서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지금 미국 SMR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줄 서고 있어요. 우리가 설계할 테니 당신들이 만들어 달라. 우리가 돈 낼 테니 당신들이 지어 달라. 반도체 시장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누가 만들어요? TSMC죠.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면 누가 사요? 엔비디아죠. SMR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회사가 설계하면 한국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정부가 주도하는 팀 코리아 모델이었어요. 한전이 앞에 나서고
기업들은 뒤에서 일감 나눠 받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업들이 직접 미국 회사 찾아가서 계약 따내고 있어요. 두산이 뉴스케일 파워한테 투자하고요. DLNC가 엑스에너지한테 투자하고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랑 파트너십 맺고 각자 알아서 글로벌 시장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장주랑 지금 대장주가 달라요. 예전에는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가 올랐어요. 정부 프로젝트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DLNC 이런 민간 기업들이 대장주예요. 글로벌 기업들이랑 직접 계약하니까요. 지금까지 뭘 확인했어요? S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 빅테크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SMR 생태계의 핵심 수혜주들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에서 세계 톱급 실력을 가진 회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원전 시장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 지키는 능력이에요. 유럽이랑 미국에서 원전 짓다가 망한 케이스 엄청 많거든요. 예산은 2배, 3배 불어나고 공사기간은 10년씩 늘어나고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봐요. 예산 4조 원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12조 원 들었어요. 공기도 15년 넘게 지연됐고요. 프랑스 플라망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4년에 와서야 완공됐어요. 근데 현대건설은요. UAE 바라카 원전 지을 때 예산 안에서 공기 지켜서 완벽하게 완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중동 왕족들이 직접 현대건설 칭찬했을 정도예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글로벌 원전 회사들이 현대건설한테 줄 서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미국 원전 회사들이 우리랑 같이 일하자면서 파트너십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 비중 보면요. 팀 코리아로 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글로벌 기업들이랑 직접 계약한 물량이에요. 완전히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놀라워요. PBR이 0.6배예요. PER은 7배 정도고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2, 3년 전 조선주 생각났어요. 조선주도 처음에는 실적 안 좋다고 PBR 0.5배, 0.6배 이랬잖아요. 근데 수주 터지고 실적 개선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PBR 2배, 3배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몇 배씩 뛰었잖아요. 현대건설도 똑같은 패턴 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원전 수주 본격화되고 실적 개선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MMIS라고 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제어해야 하잖아요. 온도는 몇 도인지, 압력은 어떤지, 이상 징후는 없는지 이걸 다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게 MMIS예요.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랑 컴퓨터 시스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기술이 이 분야에서 국내 독점이에요. 신고리, 신한울,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지은 모든 원전에 우리 기술 MMIS가 들어가 있어요. SMR도 마찬가지예요. 자가도 원자로잖아요. 당연히 MMIS 필요해요. 오히려 SMR이 더 까다로워요.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니까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SMR에 우리 기술 MMIS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형 SMR 수출할 때마다 우리 기술도 함께 수출되는 구조예요. 더 중요한 건 진입장벽이에요. 원전 MMIS는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면 절대 못 써요. 수십 년간 실적 쌓인 우리 기술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DLNC입니다. DLNC도 건설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SMR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DLNC는 엑스에너지의 EPC 파트너입니다. EPC가 뭐냐? 설계, 조달, 시공을 다 담당한다는 의미예요. 아까 아마존이 엑스에너지한테 7천억 투자했다고 했죠? 엑스에너지가 SMR 만들면 누가 지어요? DLNC가 짓는 겁니다. DLNC는 2023년에 엑스에너지한테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 2%를 확보했어요.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SMR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인 거죠.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마존이 엑스에너지한테 7천억 투자했잖아요.
엑스에너지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DLENC가 가진 2%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DLENC를 매수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DLENC는 SMR의 핵심인 모듈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엑스에너지는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플랜트 설계 능력은 부족했거든요. 그걸 DLENC가 해결해 준 겁니다. 동남아 시장 선점도 강점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어서 엑스에너지가 동남아에 진출할 때 DLENC를 데리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보석이에요. 네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SMR계 TSMC예요.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누가 만들죠? TSMC가 만들죠. SMR도 똑같아요. 미국 회사가 설계하면 누가 만드냐?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MR 주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주기가 뭐냐고요?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SMR 회사가 잘 되든 간에 결국 물건은 두산이 만들어야 해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없으면 꽝인데 그 공장 역할을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협력 관계를 볼까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예요.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기자재 공급권까지 확보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에서 SMR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에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엑스에너지예요. 아마존이 7천억 투자한 그 회사 기억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도 주기 제작을 위한 협력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아마존과 엑스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SMR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핵심 제조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SMR주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누어서 사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SMR주는 변동성 엄청 커요.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필수입니다. 오늘 조금 사고 빠지면 또 조금 사고. 이렇게 해야 평단가 관리됩니다. 둘째, 길게 보세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야 돼요. SMR 본격 성장은 2030년부터예요. 지금 사서 다음 주에 팔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셋째, 리스크 확인하세요. SMR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단기 변동성도 엄청 클 겁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빅테크들이 전기 때문에 아우성치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SMR 시장의 강력한 성장 논리 봤습니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하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하고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세계 톱급, PBR 0.6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MMIS 국내 독점, 모든 한국형 SMR에 들어갑니다. DLENC는 엑스에너지 EPC 파트너, 아마존 프로젝트 간접 수혜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 제작 독보적 SMR계 TSMC입니다. 2030년은 SMR 상용화 원년입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예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상용화 시작되고 납품 본격화되면 주가 터질 겁니다.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SMR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 SK, LG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SMR 시장의 전체 판도와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글로벌 빅테크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보셨나요? 아마존이 한화로 6,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미국 본토 한가운데다 원자로를 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구글은 어떻고요? 과거에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살려내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체르노빌급 대형 사고가 터졌던 지역 근처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왜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AI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AI 모델 딱 하나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평범한 일반 가정 무려 2만 가구가 꼬박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AI 모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5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8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조 원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24시간 돌릴 전기를 대체 어디서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이요? 해가 지면 전기 생산이 중단됩니다. 풍력 발전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가 멈춰 서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가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해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는 순간 서버 전체가 다운되고 수천억 원어치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하루 종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칼을 빼들었어요. 아메리칸 뉴클리어 르네상스를 공식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투자 규모만 3,000조예요. 여러분,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갑자기 원자력 발전에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AI 혁명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원인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일 것이다라고요.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는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690% 폭등했어요. 1,000만 원 넣었으면 7천만 원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2026년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가진 압도적인 기회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무려 7개 종목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원전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원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꼭 SMR이어야 할까요? 기존에 있던 큰 원전 그냥 더 지으면 안 되나요?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에 발전소 세우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송전탑 통해서 아주 먼 곳까지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땅이 엄청나게 넓어야 하고요. 공사 기간만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비용은 또 어떻고요? 10조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게다가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다 보니 중간에 손실되는 전력도 상당해요. SMR은요, 작은 원전이에요. 비유하자면 커피숍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스타벅스 본사에 있는 거대한 로스팅 공장이라면요, SMR은 각 매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콕콕 설치하는 거예요. 공장 바로 옆에도 설치하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설치하고 전력이 필요한 곳에 딱 맞춰서 넣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발전소를 놓는다. 크기가 작으니까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 대형 원전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시공해야 하는데 SMR은 레고 조립하듯이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건설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비용 예측도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나시죠? 대형 원전은 냉각 장치가 고장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ASMR은 자연순환 냉각 시스템이에요.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멈춰요. 물리 법칙 그 자체가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빅테크 기업들한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걸까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기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SMR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 없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들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국가 전력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력은 알아서 확보해라.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국가 전력 계획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들은 유럽 시장에도 서비스를 팔아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세라는 걸 부과해요. 석탄 화력 발전으로 돌린 데이터 센터로 유럽에서 장사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인 원전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SMR은 작고 빠르고 안전하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일 수 있는 맞춤형 전력 솔루션입니다. AI 시대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한테 SMR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 문제예요. 아마존이 괜히 엑스에너지의 억 달러를 때려박은 게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2024년부터 SMR 관련 계약을 싹 다 체결해 놨고요. 이게 2026년부터 실제 공사 단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SMR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 걸까요? 왜 2026년이 투자 골든타임인 걸까요? 첫째, 미국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SMR 건설 보조금으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한테나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1티어로 선정된 단 두 팀에게만 집중적으로 몰아줍니다. 홀텍 인터내셔널과 테네시밸리 전력청이 각각 4억 달러씩 확보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부가 진짜 될 놈한테만 베팅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기술 연구 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실제로 짓느냐의 실행력 전쟁입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테네시밸리 전력청과 6기가와트 규모 SMR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면 미국 전체 원전 용량의 6%에 해당해요. 모듈 개수로 따지면 약 100개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MR 계약이에요. 둘째, 2026년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양해각서 체결하고 지분 투자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2026년 상반기부터 뉴스케일 파워의 첫 SMR 호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착수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SMR 전용 생산 라인이 풀가동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양해각서 수준이 아닙니다. 구매 계약 완료됐고 지분 투자 완료됐어요.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한국 정부도 규제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들 연말 파티하고 새해 맞이 준비할 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용히 원자로 시설 위치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해 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기존에는 SMR도 대형 원전이랑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어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넣어야 하고 이격거리 다 지켜야 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못 짓잖아요. SMR의 최대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SMR은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가까운 곳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들이 주문만 넣으면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2026년 1분기 안에 혁신형 SMR 실증 부지 선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땅을 고를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부지를 언급하는 순간 관련 종목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SMR 150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요.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분류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던 유럽 국가들이 절박하게 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1조 원을 풀었고 빅테크들이 조 단위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규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2026년은 SMR이 종이위 설계돼서 실제 현실로 건너오는 원년입니다. 증권가에서 2026년을 원전 르네상스 원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의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이 원전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가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원전 용량 확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만들 능력이 없어요. 왜냐고요? 미국은 원전을 너무 오랫동안 안 지었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 기조로 10년 넘게 가면서 숙련된 인력이 전부 사라졌어요. 부품 공급망도 끊겼고요. 기자재 생산할 공장 자체가 부족해요. 설계 도면은 있는데 실제로 만들 곳이 없는 겁니다. 유럽도 상황이 비슷해요.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10년 동안 전무하다 보니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국이랑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가치를 금값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치예요. 현재 전 세계 원전 기술 패권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유럽 진영,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진영. 미국과 유럽이 국가 안보가 걸린 원자력 발전을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맡길 리가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방 진영이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고 심지어 가격까지 합리적인 유일한 대안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 통틀어 딱 한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공기 준수 능력과 철저한 비용 관리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국가별 원전 건설 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발주처들이 지금 원전 사업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약속한 일정과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독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2008년에서 2010년 원전 붐을 이끌었던 건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공기업들이었어요. 정부 주도형 팀 코리아 모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주도하는 비욘드 팀 코리아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 변화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수주 실적에 따른 개별 기업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뜻이에요. 한미 양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위해 7,5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 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자금이 들어가니까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가 IRA 법안 덕분에 관련 종목들이 1000%에서 3000% 급등했던 것처럼 원전 기업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적 반영 구간에 진입하면 주가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전 산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해내는 EPC 기업. 둘째, 핵심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기자재 기업. 셋째, 원전의 두뇌와 신경계를 책임지는 기업.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핵심 수혜주들을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PC 핵심 수혜주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건설하면 뭐 떠올려요?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일반 대중들의 착각이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원전 건설 실적 1위 기업이에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대건설만큼 원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하게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EPC, 즉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전부 다 갖춘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왜 현대건설에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미친 듯한 실행 능력 때문입니다.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실제로 완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현대건설이 유일합니다. 구체적인 수주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은 홀텍 인터내셔널과 SMR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텍이 바로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 보조금을 받아낸 그 기업이에요. 홀텍은 세계 최초로 1.6기가와트 규모 페르미, 원전 재가동과 SMR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여기서 EPC 역할을 현대건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전문 회사 페르미 아메리카와 함께 총 11기가와트 규모 복합 에너지 프로젝트도 공동 추진 중이에요. 이 중 4기가와트 대형 원전 사기의 기본 설계 계약을 벌써 따냈습니다. 미국은 대형 원전 기술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형 원전 설계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은 현대건설이 사상 최초예요. 동유럽 시장에서도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조원대 EPC 계약을 확보했고 홀텍이 헝가리,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면 현대건설도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PBR 6배를 넘어선 상황인데 현대건설은 2배도 안 돼요. 건설업이라는 낡은 이미지에 갇혀서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세계 넘버원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어떤 회사냐면요. 전 세계 SMR 기업들 중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표준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가 이 설계 그대로 지어도 문제없다고 공식 승인 도장을 찍어준 유일한 SMR이에요.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의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독점 시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히타치 등 5개 이상 기업들과 SMR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SMR 기술이 시장 주도권을 잡든 삼성물산은 무조건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이 홀텍과 웨스팅하우스 라인이라면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 라인이에요. 두 기업 모두 글로벌 SMR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PC 기업들이 수주를 따오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바로 기자재 기업들로 흘러갑니다. 원전은 일반 부품을 쓸 수가 없어요. 방사능 환경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보통 센서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바로 망가져요. 일반 배전반은요. 안전인증 없으면 납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전 기자재는 제작 가능한 회사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이기든 홀텍이 이기든 웨스팅하우스가 프로젝트를 따내든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기자재는 동일하게 필요해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차량이 통과하든 요금소는 통행료를 받잖아요. SMR 시장이 성장하면 기자재 업체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자재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미국 테네시밸리 전력청에 6기가와트 규모 공급 협약을 체결했어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SMR 주기기 독점 공급사로도 선정됐고요. 주기기가 뭐냐면요. 원전의 심장이에요. 증기 발생기,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 이런 핵심 장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6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SMR 계약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2026년 상반기부터 창원 공장 SMR 전용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실제 매출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2배, 3배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이 벌어들이는 11조 원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 소부장 기업들이 10배씩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기자재 종목 BHI입니다. BHI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열교환기를 제작해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고 전달하는 핵심 장비예요. 비유하자면 원전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SMR은 크기가 작잖아요. 작아지면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요. 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좁은 공간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를 만들면 열 관리 장비는 BHI가 공급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요.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BHI는 웨스팅하우스와 협업한 경험이 이미 있어요. 미국 보글 원전 서머 원전에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든요. BOP라고 부르는 보조 기계 시장도 눈여겨봐야 해요. 주기기 외 나머지 전체가 BOP인데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30%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BOP는 SMR 모델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해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수주 장호가 약 2조 2천억 원이고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기자재 종목 태웅입니다. 태웅은 단조 작업을 해요. 단조가 뭐냐고요? 쇠를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철의 대장장입니다. 원전 기자재는 내구성이 생명이에요. 방사능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 주조품보다 단조품이 훨씬 많이 사용돼요. 단조품이 강도가 더 높거든요. 문제는 초대형 단조 설비를 보유한 회사가 전 세계 손에 꼽아요. 거기에다 레퍼런스까지 갖춰야 돼요. 우리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라는 실적 증명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2024년에 미국 홀텍으로부터 캐스크 단조품 50세트를 수주했어요. 캐스크가 뭐냐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용기예요. 방사성 폐기물을 담는 특수통인데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태웅기 생산하는 단조품은 원전, SMR, 풍력 발전, 우주항공 모든 메가 트렌드에서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하청업체가 값보다 강한 구조예요. 대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원전의 두뇌와 신경망을 담당하는 기업들 차례입니다. 원전이 작동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내부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제어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MMIS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원전의 두뇌예요. 사람으로 치면 뇌와 신경계통이에요. 손이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뇌가 즉시 손을 떼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원전도 동일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수를 더 투입해. 압력이 높아지면 밸브를 열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MMIS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어떤 회사냐면요. 국내에서 MMIS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기술이 유일합니다. 완전 독점이에요.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대한민국에서 건설되는 모든 원전의 MMIS는 우리 기술이 공급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 4, 5호기에도 총 600억 원 넘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기술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2024년 5월에 ISMR 기술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고 SMR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는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SMR의 핵심 두뇌를 우리 기술이 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향후 해외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69억 원 규모 SMR용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도 맺었어요. 금액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점일 뿐입니다. SMR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수백억, 수천억 원대 수주로 연결될 첫 발주예요. 우리 기술의 핵심 강점이 뭐냐면요. 새로운 원전이 건설되면 MMIS가 필요하고 기존 원전이 노후화되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어느 경우든 우리 기술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국내 독점 사업자니까요. 두 번째 종목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전문 회사예요. 현재 국내 원전 24곳에서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원전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원전 해체 시장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전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총 588개의 원전이 영구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 해체 비용이 기당 평균 1조 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600조 원 규모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2025년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종 승인됐어요.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월성 1호기도 곧 해체 결정이 날 예정이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1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계획이에요. 우진엔텍은 정부 주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국책 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내 유일의 방사선 영상화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원전을 해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부분이 오염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필수입니다. 우진엔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원전이 가동되면 정비 매출이 발생하고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해체 매출이 발생해요. 어느 쪽으로 가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있어요. 원전 건설은 정부 승인이 필수고 온갖 규제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프로젝트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요. 다만 현재 미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 착공 단계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고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에요. 둘째, 기술 경쟁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이 SMR 시장에 저가 공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국가 안보 영역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술을 절대로 채택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SMR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지속될 장기 메가 트렌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2030년대는 SMR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기자재 제조사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잡으세요. 이 회사는 SMR 개발 진행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EPC 종목을 추가하세요. 이 기업들은 실제 수주 발표가 나오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BHI나 태움 같은 중소형 기자재 종목도 섞으세요. 이런 기업들은 대형주 대비 변동성이 크지만 수주 공시시 급등 여력이 훨씬 높아요. 우리기술이나 우진엔텍 같은 계측제어, 해체 전문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좋습니다. 이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의 필수 업체이면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EPC와 기자재, 계측제어 종목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종목을 무려 7개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의리지만 값보다 강한 구조예요. SMR 시장이 커지면 이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SMR 시장의 강력한 상승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했고 빅테크들이 SMR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한국은 규제까지 완전히 풀었습니다. 2026년은 SMR이 종이위 계획에서 실제 현실로 건너오는 원년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고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들 때 여러분은 이미 자리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SMR이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